이놈, 감히 영의정 대감마님께 풀뿌리를 처방하겠다는 게냐? 한양 최고 어이가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칼 끝 앞에 선 남자는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이 약초가 아니면 대감께서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십니다. 더러운 삼배옷에 흙투성이 맨발. 20년 동안 약초만 캐던 머슴의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국화야담을 찾아주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댓글로 복을 받아가세요. 새벽 안개가 자욱한 북악산 중턱. 한 남자가 낫을 들고 가파른 비탈을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석쇠. 40이 넘었지만 양반집 머슴으로 살아온 천민이었습니다. 그의 등에는 지게가 가득 매달려 있었고 지게 위에는 온갖 풀과 뿌리들이 묶여 있었습니다. 석쇠는 어리적부터 이 산을 오르내리며 약초를 캐왔습니다.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의 손은 굳은 살투성이었고 발바닥은 돌처럼 단단했습니다. 이놈아, 오늘은 무슨 약초를 캐왔느냐? 산 아래 약방으로 돌아오자 주인 최진사가 소리쳤습니다. 석쇠는 지게를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약초들을 펼쳤습니다. 황기, 당귀, 천궁, 그리고 뭐냐? 빨리 대답 못하느냐? 최진사가 석쇠의 머리를 후려쳤습니다. 석쇠는 아무 말 없이 제일 안쪽에 싸둔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보자기를 펼치자 손가락 굵기만 한 붉은 뿌리가 나타났습니다. 이건 혹시 삼칠근이냐? 최진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삼칠근은 북악산 깊은 곳에서만 자라는 귀한 약재였습니다. 지혈과 어혈을 푸는데 최고였지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어디서 캐왔느냐? 북악산 정상 아래 절벽에 한 뿔이 있었습니다. 석쇠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최진사는 석쇠를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북악산 절벽은 나무꾼들도 함부로 가지 못하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좋다. 이놈, 오늘은 밥 한 그릇 더 주마. 최진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석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20해 동안 매일 산을 오르고 목숨 걸고 약초를 캐도 그가 받는 것은 고작 밥 한 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석쇠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약초를 캐는 일이 그에게는 유일한 낙이었으니까요. 풀 한 폭이 뿌리 하나하나를 만질 때마다 그는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떤 약초는 따뜻했고 어떤 약초는 차가웠습니다. 어떤 뿌리는 부드러웠고 어떤 뿌리는 단단했습니다. 그날 밤, 석쇠는 약방 뒤편 헛간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틈새로 스며들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낮에 캔 약초 몇 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석쇠는 손가락으로 약초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풀은 열을 내리고 저 뿌리는 기운을 돋우지. 그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20해 동안 산을 다니며 자연스럽게 깨달았습니다. 어떤 약초가 어디에 좋은지를, 어떤 약초를 언제 캐야 하는지를. 며칠 뒤, 한양에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영의정 이판서가 갑자기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대감마님, 정신을 차리십시오. 하인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영의정은 아침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입에서 피를 토했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이를 불러라, 당장. 영의정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곧 한양 최고의 어이 3명이 영의정 저택으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맥을 짚어보던 어이들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이건 혈전입니다. 심장 근처에 피가 엉겨 붙었습니다. 평소에 어혈이 쌓이다가 갑자기 터진 것 같습니다. 어이들이 속삭였습니다. 그럼 치료는 할 수 있느냐? 영의정 부인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어이들은 서로 눈치만 보았습니다.
부인마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정도면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어이들의 말에 저태간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영의정 부인은 그 자리에서 기절했고 하인들은 통곡했습니다. 조선 제1의 권력자가 하루아침에 죽음의 문턱에 선 것이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최 진사의 약방에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의정 대감께서 위독하시다는구나. 최 진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혈전이라던데 3-7근이 있으면 도움이 될 텐데. 그 말을 듣던 석쇠의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혈전. 어혈을 풀어야 하는 병. 그렇다면 3-7근이 딱이었습니다. 주인 나리. 석쇠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뭐냐, 이놈아. 제가 며칠 전에 캔 3-7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영의정 대감께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최 진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놈아, 내가 무슨 어이냐? 감히 영의정께 약을 올리겠다는 게냐? 하지만 석쇠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3-7근은 어혈을 푸는데 최고입니다. 게다가 제가 캔 것은 20년 묵은 것입니다. 뿌리가 굵고 붉은 기운이 선명했습니다. 석쇠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 진사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만약 영의정을 살리기만 한다면 엄청난 포상이 내려올 것이었습니다. 좋다. 내가 가져가마. 최 진사가 3-7근을 들고 영의정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석쇠는 불안했습니다. 3-7근은 그냥 쓰면 안 됐습니다. 반드시 다른 약초와 함께 다려야 했고 불 조절도 중요했습니다. 석쇠는 망설이다가 최 진사를 뒤따라갔습니다. 영의정 저택 앞. 최 진사가 3-7근을 내밀자 어이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약방 주인 주제에 감히 어이를 무시하느냐. 이미 온갖 약을 다 써봤다. 썩 물러가지 못할까. 어이들이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석쇠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모두가 석쇠를 돌아보았습니다. 더러운 삼배옷의 맨발. 천민 머슴 주제에 감히 영의정 저택 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저놈이 누구냐? 어이가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석쇠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3-7근은 제가 캤습니다. 하지만 이걸 그냥 쓰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백작약, 천궁과 함께 다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약한 불에 2시간 동안 끓이셔야 합니다. 석쇠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이들이 비웃었습니다. 이놈이 미쳤구나. 감히 천민 주제에 어이에게 약을 가르치려 드느냐. 하지만 석쇠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이 약초가 아니면 대감께서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십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20해 동안 산을 오르며 깨달은 모든 것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저놈을 당장 끌어내라. 어이들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안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감마님께서 피를 또 토하셨습니다. 하인의 비명소리. 영의정이 정말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의정 부인이 허겁지겁 뛰어나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왜 이리 소란스러운 게냐? 부인의 눈가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어이들이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마님, 저 천민이 함부로 대감마님께 약을 올리겠다고 합니다. 어이들이 석쇠를 가리켰습니다. 영의정 부인은 석쇠를 쳐다보았습니다. 남루한 옷에 흙투성이 맨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인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대감을 살릴 수 있느냐?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석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캔 삼칠근은 20년 묵은 것입니다. 어혈을 푸는데 이보다 좋은 약재는 없습니다. 부인마님, 천민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어이들이 소리쳤습니다. 만약 잘못되면 어쩌시려고. 하지만 부인은 손을 들어 어이들을 막았습니다. 지금 이대로 있어도 대감은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차라리 한번 믿어보겠다. 부인이 석쇠를 돌아보았습니다. 들어오너라. 석쇠는 영의정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기와와 넓은 마당. 그가 평생 한 번도 들어와 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석쇠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약초 생각뿐이었습니다. 안채로 들어서자 영의정이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가쁜 숨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석쇠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영의정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이 매우 약했습니다. 실처럼 가늘고 끊어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혈전이 심장 근처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어혈을 풀지 않으면 한 시진도 버티지 못합니다. 석쇠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의정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필요한 게 무엇이냐? 삼칠근과 백작약, 천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약한 불에 2시진 동안 달여야 합니다. 석쇠가 말했습니다. 최 진사가 황급히 약방으로 뛰어가 약재들을 가져왔습니다. 석쇠는 부엌으로 가서 직접 약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우면서도 빨랐습니다. 삼칠근을 얇게 썰고 백작약과 천궁을 적당한 비율로 섞었습니다. 불을 약하게 해 주십시오. 석쇠가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너무 센 불에 끓이면 약효가 날아갑니다. 하인들은 석쇠의 말을 따랐습니다. 약다리는 냄새가 부엌 전체에 퍼졌습니다. 은은하면서도 쓴 향기. 석쇠는 가끔씩 약탕기의 뚜껑을 열어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2시진이 지났습니다. 석쇠는 약을 그릇에 따라냈습니다. 검붉은 색깔의 탕약이었습니다. 이걸 대감께 드리십시오. 석쇠가 부인에게 그릇을 건넸습니다.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받았습니다. 안채로 돌아가 영의정의 입에 조금씩 약을 흘려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어이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역시 천민의 약 따위.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영의정의 손가락이 꿈틀거렸습니다. 대감마님. 부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영의정의 얼굴에 조금씩 핏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뒤 영의정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보. 영의정이 부인을 보며 가늘게 웃었습니다. 부인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대감, 대감. 저택 안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인들이 기뻐서 뛰어다녔고 어이들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영의정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가슴의 답답함이 사라졌고 숨 쉬는 것도 한결 편했습니다. 누가 나를 살렸느냐? 영의정이 물었습니다. 부인이 석쇠를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입니다, 대감. 영의정은 석쇠를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석쇠라고 합니다. 직업은? 약방 머슴입니다. 영의정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천민 머슴이 자신을 살린 것이었습니다. 한양 최고의 어이들도 포기한 목숨을 말입니다. 내가 쓴 약재가 무엇이냐? 영의정이 물었습니다. 삼칠근과 백작약, 천궁입니다. 그걸 어디서 배웠느냐? 석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무에게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20해 동안 산에서 약초를 캐며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영의정은 감탄했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이런 처방을 할 수 있다니. 너는 천재구나. 영의정이 석쇠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내 집에서 일하거라. 약방 머슴 따위는 이제 그만두어라. 석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감마님. 하지만 어이들은 분했습니다. 자신들이 평생 배운 의술을 천민 머슴이 단번에 뛰어넘은 것이었습니다. 대감마님, 저자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어이의 자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이들이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영의정은 손을 저었습니다. 운? 내 목숨을 살린 게 운이라고? 물러가거라. 영의정의 차가운 목소리에 어이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으며 저택을 나섰습니다. 특히 그중 한 명, 김어이는 석쇠를 향한 저기가 가득했습니다. 천민 주제에 김어이는 이를 갈았습니다. 반드시 내 놈을 끌어내리고 말 테다. 그날 밤, 석쇠는 영의정 저택의 별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평생 헛간에서 잤던 그가 비단 이불과 따뜻한 방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석쇠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낯선 환경,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미래. 석쇠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북악산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의정이 석쇠를 불렀습니다. 석쇠야, 앞으로 내가 할 일은 이것이다. 영의정은 석쇠에게 두툼한 책 한 권을 건넸습니다. 동의보감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공부하거라. 그리고 나와 내 가족들의 건강을 돌보거라. 석쇠는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대감마님, 왜 그러느냐? 저는 그를 모릅니다. 영의정은 놀랐습니다. 글도 모르는 천민이 어떻게 그런 처방을 할 수 있었단 말인가? 그렇다면 내가 가르쳐 주마. 영의정이 미소 지었습니다. 천재를 그냥 묻어둘 수는 없지 않겠느냐. 석쇠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평생 천대받으며 살았던 그에게 조선 최고 권력자가 직접 그를 가르쳐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감마님. 석쇠는 깊이 절했습니다. 하지만 저택 밖에서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김어이는 동료 어이들을 모아 은밀히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저 천민놈을 그냥 둘 수는 없소. 우리의 체면이 말이 아니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자를 무너뜨려야 하오. 어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궁궐에서 전갈이 왔습니다. 임금께서 영의정을 부르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의정은 석쇠를 데리고 궁궐로 향했습니다. 대감마님, 제가 왜 따라가야 합니까? 석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임금께서 내 이야기를 들으셨다. 친히 보고 싶어 하신다. 궁궐 안. 임금이 석쇠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영의정을 살렸다는 자냐? 그러하옵니다, 전하. 석쇠가 엎드려 대답했습니다. 임금은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천민 주제에 대단하구나. 어디 그 솜씨를 보여주겠느냐? 바로 그때였습니다. 김어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이자는 사기꾼입니다. 영의정 대감을 살린 것은 그저 운에 불과했습니다. 김어이가 석쇠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궁궐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석쇠의 운명이 다시 한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이 손을 들어 정숙을 명했습니다. 김어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느냐? 임금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엄이 있었습니다. 김어이는 허리를 굽히며 말했습니다. 전하, 천민이 어찌 의술을 알 수 있겠습니까? 분명 누군가에게 배운 처방을 흉내낸 것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실력이 있다면
지금 당장 증명해 보이라 하옵소서. 임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시험을 해보자. 임금이 내관에게 명했습니다. 궁녀 하나를 데려오너라. 병을 앓고 있는 자로. 잠시 뒤 한 궁녀가 떨리는 몸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누렇게 뜨고 기침을 연신해댔습니다. 저 궁녀의 병을 맞춰보거라. 임금이 석쇠에게 명했습니다. 석쇠는 천천히 일어나 궁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궁녀의 손목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맥을 짚어보니 가늘고 빠르게 뛰었습니다. 석쇠는 궁녀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눈 아래가 검고 입술은 건조했습니다. 폐가 약해져 있습니다. 석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래된 기침으로 폐에 열이 쌓였고 기운이 허합니다. 밤에 식은땀을 흘리고 가슴이 답답하실 겁니다. 궁녀가 깜짝 놀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어찌 아셨습니까? 전가가 아니 술렁거렸습니다. 김어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누구나 알 수 있는. 하지만 임금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렇다면 처방은 무엇이냐? 임금이 석쇠에게 물었습니다. 석쇠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맹문동과 오미자, 그리고 백합을 다려 드시면 됩니다. 폐를 윤택하게 하고 기침을 멎게 할 것입니다. 임금은 김어이를 돌아보았습니다. 김어이, 내 생각은 어떠하냐? 김어이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 처방도 나쁘지는 않사옵니다만. 하지만 진정한 실력은 더 어려운 병을 고쳐야 알 수 있습니다. 김어이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문제를 내보거라. 임금이 허락했습니다. 김어이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드디어 저 천민놈을 무너뜨릴 기회가 온 것이었습니다. 전하, 제가 한 가지 물음을 드리겠습니다. 김어이가 석쇠를 노려보았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온몸이 굳어지고 말을 못하게 되는 병이 있다. 이것을 무엇이라 하며 어찌 치료하겠느냐. 석쇠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으로 20해 동안 본 약초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온몸이 굳어지는 병. 중풍이었습니다. 중풍입니다. 석쇠가 대답했습니다. 바람이 몸속으로 들어와 기혈이 막힌 것입니다. 처방은? 김어이가 다그쳤습니다. 우황청심환을 쓰고 침으로 백회혈과 합곡혈을 풀어야 합니다. 석쇠의 대답은 막힘이 없었습니다. 김어이는 당황했습니다. 설마 천민 주제에 우황청심환까지 알다니. 좋다. 그렇다면 이건 어떠냐? 김어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숨을 쉬지 못하면 어찌하겠느냐? 이번에는 석쇠도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이가 숨을 쉬지 못한다. 그는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한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슴이 새끼를 낳았는데 새끼가 숨을 쉬지 못하자 어미 사슴이 새끼의 발을 핥았습니다. 발바닥을 자극해야 합니다. 석쇠가 말했습니다. 용처녀를 눌러 기운을 돌게 하면 됩니다. 김어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전각 안의 신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임금은 감탄했습니다. 놀랍구나. 정말 놀랍다. 영의정, 그대가 좋은 사람을 얻었구려. 영의정이 웃으며 절했습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임금은 석쇠를 물끄러미 보았습니다. 석쇠야, 오늘부터 너는 궁궐에서 일하거라. 내의원의 자리를 내어주마. 석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천민 머슴이 궁궐 내의원에 들어가다니. 황송하옵니다, 전하. 석쇠가 엎드려 절했습니다. 하지만 김어이는 이를 갈았습니다. 전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어이가 소리쳤습니다. 진정한 어이라면 책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자가 동의보감을 읽을 수 있는지 시험에 보옵소서. 김어의의 말에 석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아직 글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영의정이 가르쳐 주기로 했지만 며칠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동의보감을 가져오라 명했습니다. 두툼한 책이 석쇠 앞에 놓였습니다. 아무 쪽이나 펼쳐 읽어보거라. 임금이 말했습니다. 석쇠는 떨리는 손으로 책을 펼쳤습니다. 빽빽한 한자들이 눈앞에 가득했습니다. 그는 한 글자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전가가 아니 조용해졌습니다. 김어의가 비웃었습니다. 역시 글도 모르는 천민 주제에 어의 흉내를 내다니 우습지 않소. 신하들도 수근거렸습니다. 글도 모르면서 어찌 어의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역시 천민은 천민이로군. 석쇠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부끄러움과 분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영의정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영의정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석쇠는 비록 글을 모르지만 20해 동안 산을 다니며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책으로 배운 지식보다 몸으로 익힌 지혜가 더 귀할 때도 있습니다. 저를 살린 것도 책이 아니라 그의 경험이었습니다. 영의정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임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구나. 임금이 석쇠를 보았습니다. 석쇠야, 내가 글을 배울 수 있겠느냐? 석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배우겠습니다, 전하. 반드시 배워서 부끄럽지 않은 어의가 되겠습니다. 석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임금은 미소 지었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기회를 주마. 석쇠는 내의원 수습으로 들어가거라. 석 달 안에 글을 익혀 다시 시험을 보도록 하라. 통과하면 정식 어의로 임명하겠다. 석쇠는 깊이 절했습니다. 감사하옵니다, 전하. 김어의는 분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임금이 직접 명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석 달 안에 저 천민놈이 글을 익힌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두고 보자, 석쇠. 김어의가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석쇠는 내의원 수습 처소에 들어갔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방. 책상 위에는 동의보감과 천자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석쇠는 촛불을 켜고 책을 펼쳤습니다. 하늘천, 땅지. 그는 한 글자 한 글자 따라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은 굳은 살투성이었고 붓을 잡는 것도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석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도 손이 아파도 눈이 빠질 것 같아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달이 지고 해가 떠올라도 석쇠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내의원의 다른 수습들이 석쇠를 비웃었습니다. 저 천민놈 좀 보게. 석 달 안에 글을 배운다고. 평생 걸려도 못 배울 걸세. 하지만 석쇠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글자를 익히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석쇠는 이제 천자문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동의보감의 쉬운 부분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째 되던 날, 석쇠는 마침내 동의보감의 핵심 내용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20해 동안 몸으로 익힌 지식과 책 속의 지식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시험 날이 다가왔습니다. 임금 앞에서 다시 한번 석쇠의 실력을 검증하는 날. 김어의는 이번에야말로 석쇠를 떨어뜨리겠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석쇠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경험과 지식 두 가지 모두가 있었으니까요.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궁궐 전각. 임금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고
좌우로 신하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석쇠는 전각 한가운데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어의와 다른 어의들도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석쇠야, 석 달이 지났구나. 임금이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배웠는지 보도록 하자. 임금이 내관에게 명했습니다. 동의보감 중 어려운 부분을 하나 가져오너라. 내관이 책을 펼쳐 석쇠 앞에 놓았습니다. 읽어보거라. 석쇠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책장을 넘기며 한자 하나하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중풍은 풍이 경락에 들어가 기혈이 막힌 것이니 석쇠의 목소리는 또박또박했습니다. 전가가 아니 조용해졌습니다. 신하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석 달 만에 저렇게까지 읽을 수 있다니. 김어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잠깐. 김어의가 소리쳤습니다. 글을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실력은 환자를 고칠 수 있어야 합니다. 김어의가 임금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저 자가 같은 환자를 치료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누가 더 빨리, 더 확실하게 낫게 하는지로 승부를 가리는 것입니다. 임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흥미롭구나. 좋다. 그렇게 하도록 하라. 김어의가 비웃었습니다. 석 달 글 공부한 천민 따위가 자신을 이길 수 있을 리 없었습니다. 전하, 한양애 같은 병을 앓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 심한 학질로 고생하고 있사옵니다. 학질. 말라리아였습니다. 열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온몸이 떨리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좋다. 한 사람씩 맡아 치료해보거라. 임금이 명했습니다. 열흘 안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라. 석쇠와 김어의가 동시에 절했습니다. 궁궐을 나서자 김어의가 석쇠에게 다가왔습니다. 천민 주제에 나와 겨루겠다니 불쌍하구나. 김어의가 비웃었습니다. 열흘 뒤 내 환자는 죽고 내 환자는 나을 것이다. 그때 내가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거라. 석쇠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자신의 환자가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양 외곽의 초라한 초가집. 안에는 40대 남자가 누워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핏기 하나 없고 이마에서는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춥습니다. 너무 춥습니다. 환자가 이불을 끌어안으며 신음했습니다. 석쇠는 환자의 맥을 짚었습니다. 맥이 빠르고 불규칙했습니다. 학질이 깊이 들었습니다. 석쇠가 환자 가족에게 말했습니다. 당장 약을 지어야 합니다. 석쇠는 약방으로 가서 약재를 구했습니다. 청호, 시호, 황금. 열을 내리고 학질을 물리치는 약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약방 주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청호가 떨어졌소. 요즘 학질 환자가 많아서 동이 났소. 석쇠는 당황했습니다. 청호 없이는 학질을 제대로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 들어옵니까? 글쎄요, 보름은 걸릴 것 같소. 보름이면 너무 늦었습니다. 석쇠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구해야 했습니다. 그는 북악산으로 향했습니다. 청호는 산 깊은 곳, 습한 곳에서 자랐습니다. 석쇠는 20해 동안 다닌 산길을 기억하며 올라갔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달빛 아래 석쇠는 마침내 청호를 발견했습니다. 푸른 잎과 특유의 향기. 그는 조심스럽게 청호를 캐냈습니다. 이제 됐다. 석쇠는 서둘러 산을 내려왔습니다. 밤새 약을 달여 환자에게 먹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환자의 열이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좀 나은 것 같습니다. 환자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석쇠는 계속 약을 다려 주었습니다. 하루에 3번 빠짐없이 환자의 상태를 꾸준히 지켜보았습니다. 한편 김어의는 달랐습니다. 그는 환자에게 비싼 약재를 잔뜩 썼습니다. 인삼, 녹용, 사향 모두 귀하고 값비싼 것들이었습니다. 이 약을 드시면 금방 나으실 겁니다. 김어의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열이 더 심해졌습니다. 이상한데. 김어의는 당황했습니다. 분명 최고의 약재를 썼는데 왜 효과가 없는 것인가? 그는 더 많은 약을 처방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점점 더 약해져 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석쇠의 환자는 이제 일어나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리. 환자가 석쇠에게 절했습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석쇠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습니다. 이틀만 더 약을 드시면 됩니다. 반면 김어의의 환자는 위독했습니다. 숨소리가 가빠지고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김어의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그는 다른 어의들을 불러 상의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궁궐 전각에 다시 모였습니다. 임금 앞에 석쇠와 김어의가 섰습니다. 결과를 보고하라. 임금이 명했습니다. 석쇠가 먼저 나섰습니다. 전하, 제 환자는 완쾌했습니다. 직접 데려왔사옵니다.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건강한 얼굴로 걸어 들어와 절했습니다. 소인이 석쇠 나리 덕분에 살았사옵니다. 신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임금은 고개를 끄덕이며 김어의를 보았습니다. 김어의, 내 환자는 어떠하냐? 김어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옵니다, 전하. 제 환자는 어젯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가가 아니 술렁거렸습니다. 임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찌 된 일이냐? 김어의는 변명했습니다. 환자의 병이 너무 깊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하지만 임금은 손을 저었습니다. 같은 병인데 한 사람은 살리고 한 사람은 죽였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느냐? 김어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임금이 석쇠를 돌아보았습니다. 석쇠야, 내가 어찌 환자를 살렸는지 말해보거라. 석쇠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학질은 열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 원인을 치료해야 합니다. 청호로 열을 내리고 시호로 기운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 곁을 지키며 상태를 살폈습니다. 반면 귀한 약재를 많이 쓴다고 병이 낫는 것은 아닙니다. 석쇠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약이 과하면 몸에 부담이 됩니다. 신하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금은 감탄했습니다. 과연 진정한 의원이로구나. 임금이 일어섰습니다. 오늘부로 석쇠를 정식 내의원 어의로 임명한다. 그리고 김어의는 환자를 죽게 한 죄로 내의원에서 파직한다. 김어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전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임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원의 첫째 임무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내가 그것을 잊었으니 더 이상 어의 자격이 없다. 김어의는 끌려나갔습니다. 석쇠는 깊이 절했습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그날부터 석쇠는 조선 최고의 어의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석쇠는 내의원에서 수많은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양반부터 천민까지 그는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그의 명성은 날로 높아졌습니다. 석쇠 어의가 손만 대면 병이 낫는다더라. 하늘이 내린 명이라던데
어느 날, 석쇠는 영의정 저택을 찾았습니다. 영의정은 이제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석쇠야, 내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아있구나. 영의정이 석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인이다, 정말로. 석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내가 없었다면 나는 진작 죽었을 것이다. 영의정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없었다면 조선은 진정한 명의를 잃었을 것이다. 석쇠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천민 머슴으로 태어나 평생 천대받았던 그가 조선 최고의 어이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석쇠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북악산이 보였습니다. 20해 동안 그가 오르내리며 약초를 캐던 산. 그 산이 그를 명의로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쇠는 산을 향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석쇠는 산중본초록이라는 책을 저수했습니다. 자신이 20해 동안 산에서 배운 모든 약초 지식을 담은 책이었습니다. 책 속에는 청호, 삼칠근, 백작약 같은 귀한 약재들이 어디서 자라는지, 언제 캐야 하는지, 어떻게 쓰는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책이 후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석쇠는 책을 펴내며 말했습니다. 그의 책은 조선 전역에 퍼졌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석쇠의 책으로 공부했습니다. 산에서 약초를 캐는 사람들도 그의 책을 보며 배웠습니다. 석쇠의 이름은 역사에 길이 남게 되었습니다. 천민에서 시작해 조선 최고의 명의가 된 사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한 사람. 석쇠는 죽는 날까지 환자를 돌보았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의술은 책에만 있지 않다. 자연 속에 있고 경험 속에 있으며 무엇보다 환자를 향한 진심 속에 있다. 그리고 그는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북악산을 바라보며 오늘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